안녕하세요. 이로온넷 편집부 부국장 김규태입니다. 2030 세이가담, 이번 순서는 더 넓은 연대로 가는 길 사회적 금융 순서입니다. 세션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요. 국내 사회적 금융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유진 기자를 모시고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유진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짧게 브리핑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올해 3월 금융위원회가 했었던 제1차 사회적 금융 협의회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공공부문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공급하려는 자금 목표를 올해 4,275억 원으로 잡았죠. 작년 대비 32% 확대한 건데 3월 말까지 목표치의 16.4%인 70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안에 60% 정도로 최대한 달성하겠다고 했죠. 상반기 결과는 7월쯤 열릴 제2차 협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가 100조 원 수준으로 돈을 풀었는데요. 근데 지원 방식이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 형태가 많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많아서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판로는 어떻게 좀 개척이 되고 있을까요? 네, 결국 판로 지원이 가장 필요했는데요. 지자체에서 공공구매액을 빨리 집행해서 사경기업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온라인으로 특판전이나 할인전을 많이 열었어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기금 마련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는 거의 코로나19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태를 겪으면서 사경기업이 이런 위기에도 살아남으려면 인내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직접 기금을 만드는 당사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중심으로는 다함께 위기 극복 공동행동을 만들고 재난연대기금을 모았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코로나19 대응본부를 만들고 오마이컴퍼니에서 펀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조기금도 활성화됐는데요. 지방정부보다 풀뿌리 주체들이 이끄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부터 화성, 대구 동구, 울산, 경남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금융연대가 중요해지면서 더욱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맞아요. 3월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아직 논의 중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출자제 도입이 들어 있습니다.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자는 취지인데요. 우선 출자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 지위를 갖는 대신 의결권과 선결권을 가질 수 없어요. 자금 조달을 하면서도 출자자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들도 규모를 좀 키우고 M&A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하신 건가요? 네, 물론 더 보완해야 된다는 점도 있는데요. 개정안은 우선 출자 총액이 자기 자본 혹은 납입 출자금 총액 중에 더 큰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조합원 한 명이 낸 출자금 총액과 우선 출자 총액의 합이 우선 출자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투자가 더 활발해지려면 이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네, 이제 첫 발을 내딛었지만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대표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